하버드대 사회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몇 주간 시간을 보내게 한 뒤 각자의 감정 소비 습관원 어식 습관까지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죠. 인간은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으로 변한다. 놀랍게도 사람의 IQ, 건강지수, 심지어 행복도까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평균값으로 수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적 영향이 아닙니다. 뇌가 사회적 적응 생존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뇌는 사회적 복제 기계다.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활성화되는 거울신경세포 미러 누란가 상대의 감정과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작동합니다. 즉,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을 하면 나도 모르게 뇌의 불쾌 회로가 켜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내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집중력과 의욕이 높아지죠. 이건 단순한 기분 전염이 아닙니다. 하버드대 행동과학연구소는 이 현상을 감정 감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부르며 심지어 옆 사람의 뇌파 패턴까지 동기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곧 당신의 뇌를 설계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진화는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려는 본능을 만들었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무리 짓는 동물입니다. 초기 인류에게 생존은 곧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이었죠. 무리에서 벗어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도 동조하고 비슷해지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스탠포드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이를 사회적 안전 본능 소셜 세이프티 메커니즘이라 불렀습니다. 즉,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건 생존에는 유리했지만 오늘날의 성공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그 수준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순간 뇌는 생존이 위태롭다고 판단해 학습 관찰 적응 능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결국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셋째, 워런 버핏의 인간관계 철학.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들의 습관과 행실이 당신을 그 방향으로 이끈다. 버핏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를 스스로 묻는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찰리 먼거, 빌 게이츠, 캐서린 그레이엄 같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의 파트너 찰리 먼거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게 두어라.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닙니다. 뇌를 성장시키는 환경 선택의 원리입니다. 넷째, 환경 복리 효과의 심리학. 하버드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복리의 법칙을 인간관계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돈의 복리보다 무서운 것은 환경의 복리다. 조금만 나은 사람과 어울리면 그들의 언어, 사고, 습관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1년 뒤 당신의 평균 수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탠포드대 사회학 연구팀은 이를 행동 복리 비헤이비어럴 컴파운딩라 부르며 성공한 사람 곁에 머무는 시간은 자기계발서 100권보다 강력한 변화 요인이라 밝혔습니다. 즉, 환경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을 재설계합니다. 다섯째, 뇌는 주변의 평균값으로 세팅된다. 하버드 신경인지 연구소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6개월간 부정적 무리와 긍정적 무리 각각에 속했을 때 뇌의 편도체 감정과 전전두엽 판단력의 연결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정적 무리 속 사람들은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불안과 자기 비판이 증가했고, 긍정적 무리 속 사람들은 전전두엽이 강화되어 침착함과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죠. 즉, 당신의 뇌는 옆 사람의 감정에 맞춰 재배선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불안하면 당신도 불안해집니다. 주변이 성장하면 당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여섯째, 앨런 머스크의 관계 선택 전략.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과만 논의한다. 그들과 있을 때만 내 생각이 확장된다. 그는 테슬라 초창기 시절 자신과 반대 의견을 내는 엔지니어들을 일부러 모았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면 내 뇌가 정체된다고 말했죠. 머스크의 이 습관은 뇌의 인지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를 극대화합니다. 하버드대 인지신경학자 마크 베이런트는 타인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화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를 자극해 새로운 사고 패턴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머스크가 천재로 보이는 이유는 늘 자신보다 나은 사고와 부딪히는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불편한 인간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킨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맥클리랜드는 이걸 사회적 성장 압력 소셜 그로스 프레셔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다고 말했죠. 즉, 당신을 긴장시키는 사람, 당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당신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 이런 이들이 바로 당신 뇌를 성장시키는 자극제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항상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당신의 뇌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뉴런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불편함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깁니다. 여덟째, 당신의 성공은 결국 환경 설계의 결과다. 하버드대 조직행동학 교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는 7,000명을 20년에 걸쳐 추적하며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확률은 친구의 행복도의 25% 이상 영향을 받는다. 즉, 당신이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과 가까워져야 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환경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로하거나 당신을 끌어올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평생 강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운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다. 하버드대 신경행동과학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뇌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장치 소셜 오걸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우리는 혼자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상 함께 있는 사람들의 뇌 신호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스탠포드의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도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집단 속에서 진화했다. 즉,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당신의 뇌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뇌는 주변의 감정 주파수를 따라간다. 하버드 의대의 감정 전염 연구는 친구나 동료의 표정, 목소리, 행동을 통해 우리의 뇌파가 무의식적으로 동기화 싱크로너제이션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사람 옆에서는 당신의 편도체가 미세하게 흥분하고 차분한 사람 옆에서는 심박수와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즉, 당신의 뇌는 대화의 내용보다 함께 있는 사람의 감정 파장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영향이 아니라 호르몬 면역 집중력까지 바꾸는 사회적 생리학 소셜 피지알러지의 결과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6개월 이상 함께한 사람들은 편도체 반응성이 평균 23% 감소, 세로토닌 분비량이 18% 증가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도 뇌는 실제로 더 안정되고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둘째, 거울신경세포는 인간관계의 뇌과학적 핵심이다. 이탈리아 파르마대의 리졸라티 교수가 처음 발견한 거울신경세포 미러 누란는 인간의 사회적 본능을 설명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누군가 미소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고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따라하게 되죠. 이건 단순한 동작 모방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 이도 태도까지 복제하려는 뇌의 반응입니다. 하버드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거울신경세포는 단순히 감정이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 기준을 동조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즉, 옆 사람의 시간태도, 돈에 대한 사고방식, 말투, 심지어 자세까지
당신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감정이 일어나고, 불평이 습관인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당신의 뇌는 누구를 흉내내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셋째, 환경 복제는 의지보다 강하다. 하버드대 행동과학과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4주간 목표 달성 훈련을 시켰습니다. A그룹은 혼자 목표를 기록했고, B그룹은 성취지향적인 동료 3명과 매일 30분씩 대화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B그룹은 A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67% 높았고, 유지율은 3배였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 현상을 환경, 동기화 효과 environmental SYNCHRONY라고 불렀습니다. 즉, 인간의 의지는 환경 자극에 영향을 받는 순간 사라진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다수의 패턴을 옳다고 해석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는 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체된 환경 속에서는 멈춰있는 방향으로 재배선됩니다. 의지가 아닌 환경이 당신을 만든다. 넷째, 뇌는 평균값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 하버드 신경경제학 연구팀은 사람이 소득성과 건강 등 어떤 영역이든 주변의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나면 심리적 불균형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상대적 비교 스트레스 렐러티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월 500만 원을 벌고 있어도 주변 모두가 800만 원을 벌면 뇌는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당신이 월 300만 원을 벌더라도 주변이 모두 200만 원이라면 뇌는 안정감을 느끼죠. 즉, 인간의 뇌는 항상 평균을 맞추려는 본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말처럼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는 건 더 높은 평균으로 뇌를 재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도파민 시스템이 부를 결정한다. 하버드대 신경경제학 연구소는 사람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종류가 관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얕은 관계 잡담, 소비 중심 모임, 즉각적 쾌락 도파민 짧고 자극적, 쉽게 고갈됨, 깊은 관계 지식 목표 공유형 모임, 안정적 동기 도파민 지속적 집중력, 학습 유지 강화. 즉,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당신의 뇌의 동기 회로를 결정합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죠. 나보다 현명한 사람들과 있으면 내가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도파민의 질을 바꾸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여섯째, 머스크가 비판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이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반대하는 사람을 항상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 옆에서 내 뇌가 제일 빨리 성장한다. 하버드 인지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할 때 전전두엽의 논리 회로와 해마기억의 통합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비판적 피드백은 뇌를 자극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편한 대화보다 불편한 토론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지적 불평강 카그니티브 디서넌스의 뇌를 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일곱째, 부의 전염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버드 사회경제학과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행복 네트워크 실험에서 친구의 친구가 부자가 될 경우 당신이 부를 축적할 확률이 15%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 습관의 전염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전염 때문이었습니다. 부자일수록 시간을 돈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퍼지는 것이죠. 즉, 부의 핵심은 사고의 전염성입니다. 가난은 행동으로 전염되고 부는 사고로 전염됩니다. 여덟째, 뇌는 관찰로 배우는 기계다. 스탠포드의 인지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 엘버트 BANDURA는 인간은 직접 경험보다 관찰로 더 많이 학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유명한 보보인형 실험에서 아이들이 어른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원리는 성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의 말투, 표정, 사고 패턴을 뇌가 자동으로 복제합니다. 즉, 함께 있는 시간이 곧 무의식적 교육입니다. 이건 노력보다 강력한 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내 안의 평균을 바꿔왔다. 아홉째, 당신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목표 기준은 내면의 기준보다 주변인 평균의 영향을 훨씬 더 받습니다. 즉, 당신이 무엇을 당연하다고 여기는가가 곧 당신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도전이 당연해지고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타협이 당연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의 전염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뇌의 보상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성공 기준은 당신 주변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하버드대 행동과학연구소는 인간의 변화를 연구하며 이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의지로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꾸려는 사람만이 진짜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일시적이지만 환경은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첫째, 물리적 공간이 당신의 사고를 만든다. 하버드 심리학자 앤드류 하버만은 사람의 집중력은 공간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 사무실, 책상 위에는 당신의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책 대신 TV 리모컨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즉각적 자극의 회로를 강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확보한 사람은 장기 사고록 마이너스텀 싱킹의 회로를 단련합니다. 즉,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고를 유도하는 무의식적 환경 자극입니다. 워런 버핏은 여전히 네브래스카의 오래된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화려한 뉴욕 빌딩이 아닌 그곳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 잡음이 없는 환경이 사고의 질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하기 위해서만 산다. 그리고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를 모두 없앴다. 워런 버핏. 환경을 바꾸는 첫걸음은 당신의 공간을 생각이 깊어질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의 밀도를 조정하라. 하버드대 인간관계연구소는 사람의 행복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7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의 인간관계의 질에 정확히 비례한다. 하지만 여기엔 숨은 조건이 있습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밀도입니다. 즉,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를 자극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관계를 늘리는 것이죠. 스탠포드대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주 단 1회라도 자기 성장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6개월 후 집중력, 자존감 수입이 모두 통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성장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 1회는 의지 10번보다 강력합니다. 평범한 대화가 아닌 당신의 한계를 깨트리는 대화를 주기적으로 나누라. 셋째, 관찰의 거리를 활용하라. 모든 관계가 가까워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떨어져 있는 관계가 가장 큰 자극이 됩니다. 하버드대 사회인지학자 마틴 포드 박사는 이를 관찰 효과 오브저베이션 이펙트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일정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거울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그 사람의 사고 패턴을 복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직접 말했습니다. 나는 빌 게이츠를 매일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늘 관찰한다. 그는 게이츠의 결정을 분석하고 그의 행동 습관을 간접적으로 흡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전략적 관찰 루틴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따라하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배워라. 거리가 집중을 만든다. 넷째, 환경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라.
하버드의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뇌는 익숙함 속에서는 새로운 뉴런 연결을 만들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일부러 자신보다 젊고 빠르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식사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들과 대화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 내 생각을 더 예리하게 만든다. 실제로 하버드 뇌영상 연구소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과 토론했을 때 전전두엽의 논리 판단 회로 활성도가 동의만 하는 대화보다 2.8배 높았습니다. 즉, 불편한 대화가 뇌를 성장시킵니다. 편한 대화는 당신을 멈추게 만듭니다. 결론,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다. 하버드의 연구가 말합니다. 인생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을 바꿔라. 뇌는 관계를 통해 배우고, 감정은 관계를 통해 안정되며, 성공은 관계를 통해 확장됩니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그들의 사고, 습관, 언어가 당신의 뇌를 재설계할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을 걸어 증명했습니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당신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